안녕하세요. 여름 내에 지쳤던 몸이 서늘한 바람에 활기를 찾아가는 9월입니다. 건강톡톡 생생톡톡 34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문세가 부른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래서 이제 제가 비염이 드디어 또 시작이 돼서 오른쪽 코에서 콧물이 줄줄 나오면서 이렇게 휴지 미리 준비했어요. 네, 오늘 이야기 주제가 건강한 다이어트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있지요. 네, 왜? 지난번 저희 회의 끝나면서 이제 네. 주제 정할 때 우리 쓰리언님이 이제 서울 미디어 네트워크 회의를 가시면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대표님, 포퍼즈, 우리 그리고 저희 국장님, 네. 그리고 쓰리언님, 네. 거기에 저 네. 는 회의를 잘 안 가지만 네. 이 네 분이 회의를 가시면 그쪽에서 그런데요. 네. 거기는 좀
등치 보고 뽑냐고. 그래서 우리 기분이 조금 그렇지. 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번 참에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네. 그러면서 왜냐면 보이시는 분들은 제 몸짓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을 라디오에서 우리 라디오 금천에서 제가 제일 한 등치 합니다. 한몫하니까 건강한 다이어트. 그런 일이 다이어트에 있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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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기도 하고 많이들 시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은 많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즘 핫한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다이어트는 원푸드 다이어트. 아하.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시도하면 제가 어지러워서 못해요. 네. 무조건 굶기. 아니 근데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무슨 따님이 무슨 약을 드신다고 또 우리 막내가 네.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해요. 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서 이렇게 짐을 한번 챙기는데 모르는 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뭐 식물성에서 추출돼. 그래서 딱 느끼면서 너 다이어트 하냐? 네. 저도 모르게. 아하. 근데 이제 본인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네. 근데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청소년들 네. 사이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 뒤로 이제 먹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뺏어서. 근데 한편으로 그랬어요. 무조건 뺏는 게 거는 아닌데. 그렇죠. 얼마든지 제가-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저처럼 건강하지 않거든요. 좀 말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랐는데 지금 이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조금은 그냥 유지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애는 일부러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네. 또 그런 약을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너무 흔하게 구입하고 네. 저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아이돌들이 네. 보니까 막 너무 말랐죠. 사사나 될까요? 네.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요즘 무분별하게 진짜 살 어. 빼는데 다들 열중을 하는데 진짜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그러니까 되기도 청소년들 하더라고요. 우리 아침에 저 출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TV 네.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해서 보면 네. 이 채널도 다이어트. 다이어트, 저 채널도 그렇죠.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것들이 아이가 한쪽으로 쏠려서 근데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그런 목적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어요. 그거는 그거 있더라고요. 저는 네.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는 네. 해줬어요. 그 우리 공공 방송에서 이제 네. 어떤 뭐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시저스, 네. 새싹보리, 네. 그다음에 뭐 크릴 오일, 아, 네. 또 뭐 이렇게 뭐가 좋다고 막 이제 이거 먹어서 연예인이거나 일반인 네. 뭐 해서 근데 평소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먹었어요? 뭐 하면 저는 이거를 많이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뭐 음식에도 해서 먹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면 우리 홈쇼핑 네. 채널로 딱 바뀌면 네. 아하.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렇죠. 와우. 네. 그런 상업과도 연관이 있는 네.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성인들은 혹하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제가 네. 이게 새싹보리 물이에요. 네. 저는 이제 네.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우리 고지혈증이나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이제 새싹보리는 이제 보리 가루를 갈아서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대요. 네. 맑게 해준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드시고 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아, 물을 많이 먹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번에 우리 물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네. 그냥 뭐 생수에다 이거 타서 먹는데 네. 효과는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냥 원래 지병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도 그러니까 이 몸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냥 두면 네. 계속 이유 없이 불어서 아하.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라 또 그럼 이상목님 아니 우리 와우님 저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와우님이 합류하면서 아이쿠로 맞아요. 저기 그 닉네임을 하셨는데 오늘 네. 다시 바꾸셨습니다. 네, 와우님입니다. 네, 와우. 대명. 네.
와우님은 네. 그럼 어떤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 알고 계시죠? 저는 네. 고기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네. 이제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황제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고기 먹는 거. 네. 예, 고기 많이 먹어도 된다고. 네.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아, 네, 그래, 말씀을. 아니 황제 다이어트 듣기는 했으나 네. 본인이 해보셨어요? 늘 하고 있어요. 고기 먹는 거는. 그럼 이제 네. 우리 다이어트 방법 많고 네.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도전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결코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우리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네. 속속들이 알아보고 성공하는 다이어트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아까 어떤 다이어트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아까 원푸드 다이어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비만 또는 과취 중인 사람들이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면서 하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게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온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괜찮은지 아닌지. 온푸드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한 가지 식품만 섭취하는 다이어트 법으로 매우 단순하여 식사요법을 시행하기는 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폭넓게 개발되기는 하는데 그 그쵸. 종류도 매우 다양해요. 네. 대표적으로 허브 다이어트, 좋아요. 그리고 네. 공유 다이어트, 이것도 좋아요. 네. 포도나 바나나, 네. 사과 같은 과일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유 말고 공물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도 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같은 식품만 먹게 되면 네. 이게 지루함 때문에 네. 식욕이 감소할 수 있겠죠. 네. 열량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네. 빠르게 체중 감량도 될 것 같아요. 네. 섭취하고 있는 음식의 양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배부른 것도 그렇죠.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네. 예.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한번 뭐 해보셨다고 네, 그중에 네, 맞아요. 이제 포도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네, 네. 포도를 계속 아침도 포도, 점심도 네. 포도, 저녁도 포도를 먹어봤어요. 네, 얼마 동안요? 야, 한 일주일 먹었는데 네. 포도값 장난 아니래. 그런데 갑자기 이가 시린 거예요. 이가요? 예, 한 네. 이틀, 3일 정도 먹으니까 네. 포도를 먹는데 시리고 막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좀 이렇게 좀 통증이 좀 좋아지는-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병원에 갔더니 네.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네. 가지 음식을 먹으니까 네. 포도는 또 산이 많고 쉬잖아요. 쉬니까 네. 잇몸은 또 이렇게 단 것 음식 먹어야 탄탄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빨은 이게 먹는 데는 좋았으나 네. 잇몸에는 별로 좋지 않아서 근데 아. 과일을 섭취하면 우리가 피부도 좋고 배변 활동이 좋지 않아요? 네. 피부는 네. 좋아지셨죠? 피부는 완전 데이비드 됐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 가지는 좋아지나 또 네. 다른 또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온푸드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시행 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근육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와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고 해요. 맞아요. 이로 인해서 적게 먹어도 금방 체중이 늘게 될 수 있으므로 온푸드 다이어트를 종료한 뒤에 원치 않았던 요요 현상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래 지속하면 영양 결핍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단기가. 네.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는 네. 그 체중 감량 효과는 네. 좋죠. 좋기는 한데 네. 각각 선택된 음식의 효과라기보다는 네. 이제 음식을 조금 덜 먹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섭취 용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영양소 섭취가 제한되면서 영양 결핍의 우려도 있고 식사 구성이 단조로워서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고 맞아요.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시행하는 것이 한 3일 정도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좋은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비교적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임의로 먹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동 이런 거 할 때 조금 좀 생활 습관도 습관에서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네.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로 다이어트나 아이스크림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등 일부 방법은 영양적으로 불균형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열량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봤을 때 아이스크림 다이어트, 뭐 요구르트 다이어트 좀 땡기는 다이어트 그게 아닌가요? 맞아요. 청소년들은 네. 무지 좋아할 것 같은. 맞아요. 네, 맛있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가 단순히 적게 먹으면 네. 체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량 섭취를 줄이면서 거기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온푸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칼슘, 철분, 양질의 단백질, 필수 지방산, 뭐 비타민 B12, 리보플라빈 등 영양소가 결핍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영양적 불균형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아, 네, 이로 그래서 인해서 탈모, 탈모, 탈수, 네. 탈수. 가장 흔한 요요 현상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네. 또 장기간 열량을 과도하게 제한한 여성의 경우는 심한 근육 분해와 체지방 감소에 네. 또 무월경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불면증이 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맞아요. 영양 부족이 되면 부종도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저혈압 또는 빈혈증 또는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요. 골다공증. 또 피부도 색깔이 변할 수 있어서 네. 관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기운이 없겠죠. 네. 한 사례로 유명한 팝스타 카렌 카펜터스도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다 신경성 식욕 부진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체중이 30kg인 상태로 1983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나왔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퇴색됐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이어트에 대한 게. 네. 사브 오브 더 월드 요거 네. 노래 아주 좋아했는데 네. 33살이셨대요. 네. 33살. 네. 그런 걸 애들이 좀 알아야 하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섭취하는 열량이 줄어들고 영양의 불균형이 오게 되고 또 여러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의 공급 역시 부족하게 돼서 심각한 증상, 그러니까 이 팝가수처럼 네. 사망에 이르는 그렇죠. 하니까 네, 다들 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한 네. 가지 음식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네. 예, 한 뭐 3일 또는 네. 일주일 네. 또는 뭐 길어도 2주일 정도 네. 2주일이요? 쉽지 그 이상 않겠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절식을 하더라도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는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육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네. 여튼 온푸드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한다면 우리 와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주 내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영양소 보충을 해가면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원푸드 다이어트는 안 되고 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저는 절대 못하는. 또 연예인이나 직업적으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경우에 굶거나 소식을 하여 살을 빼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장기간 하는 건 힘들겠죠. 맞아요. 네.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을 제한하는 방법, 행동 수정 프로그램 방법, 운동,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조건 굶기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단식은 몸속에 수분을 배출하고 뼈와 신체 내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온대요. 네. 거기에 면역력까지 약해져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다거나 몸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 식품,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몸을 상하게 해요. 아유, 맞아요. 다이어트가 참 힘들어요. 맞아요. 다이어트 힘들어요. 이런 노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아는 분이 네. 바디빌딩 선수인데 네. 이게 원래 운동 시합 나가기 전에는 몸무게가 네. 더 높아요. 아. 근데 개체량 그 몸무게로 그 그쵸. 등급을 아. 그 등급을 맞춰야 하니까 되니까, 맞춰야 네. 되니까 이제 시합 나갈 때는 그 몸무게를 쭉 빼요. 그러니까 시합 나가는 그 전날 한 3일 전부터는 네. 물도 안 드세요. 아. 그러니까는 근육이 더 예쁘게 나오긴 하지만 건강에는 그렇죠.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극한 직업이네요. 극한 직업이에요. 네. 이런 속설도 있던데 그 운동선수가 단명한다고 맞아요. 그런 네. 원인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먹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무조건 굶기보다는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황제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황제 다이어트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황제요? 네. 네, 황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를 금하고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이요법입니다. 주로 운동선수들이 좀 많이 하죠. 네네. 72년에 미국에 이런 책이 나왔대요. 다이어트의 혁명. 네. 미국의 의사 에스킨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네. 고기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체중은 줄일 수 있다. 요라는 방법인데요. 요거 저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요거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네. 정말로 이렇게 소화가 잘 돼요. 아. 그리고 많이 먹어도 네. 금방 또 이렇게 넉넉하지만 네. 또 배고파지기도 해요. 아.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대신에 네. 요것도 주의할 점은 네. 고기만 먹으니까 입이 텁텁해요. 아. 그래서 야채도 안 먹어요? 야채 먹죠. 김치. 야채 김치도 먹습니다. 먹죠. 예. 네. 네. 그런데 왠지 쌀을 씹지 않는 그 불안감.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네. 먹는 거예요. 네. 쌀을 씹지 않는 이 불안감 때문에 네. 나중에 막 네. 크림 든 빵 막 이런 거 되게 먹고 싶어요. 그런 걸 아. 먹어야 네. 배가 넉넉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 저는 이거 황제 다이어트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황제 다이어트가 있나 보다. 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좀 밥하고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몸이 왜 이러냐고요. 근데 평소에 밥은 먹잖아요. 근데 밥은 먹는데 제가 네. 두 끼밖에 안 먹는데. 네. 그런데 황제 다이어트는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네. 그 황제 다이어트 방법은 2주간 표준 체중 1kg당 1.5g의 육류, 생선, 계란 등 단백질을 섭취하되 밥, 국수, 빵 등 탄수화물은 전혀 섭취하지 않고 식사는 하루에 3번 하는데 몇 끼니마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네. 그리고 배불리. 이때 채소도 고기를 네. 고기를. 이때 채소도 충분히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안 먹습니다. 밥만 안 먹으면 되는 네, 거예요. 밥만 안 먹으면 빵, 그러면 밥. 삼시세끼 다. 네.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입이 텁텁하시다고. 입이 텁텁해요. 여기 반찬들도 있고 하는. 우리 근데, 동양인들은 탄수화물에 어찌 보면 중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밥을 맞아요. 먹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그게 처음에는 괜찮겠죠. 지속되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고기 네. 먹은 다음에 꼭 네. 커피숍 가가지고요. 네. 커피하고 함께 그 크림 잔뜩 든 빵 네. 이거를 먹어야 네. 이제 뭔가, 먹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지방, 고칼로리 네.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지는 않고 네. 근데 식사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장기간 실시하면 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그럴 있다는데요.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케토시스까지 유발하는 케토시스. 이게 뭐예요? 케토시스가 네. 우리 몸이 케톤체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상태를 말한대요. 네. 그래서 일부 세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세포는 포도당 대신 케톤체를 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피 속에 케톤체가 돌아다니는 상태를 우리는 케토시스라고 부르는데 어렵네요. 케토시스는 단식을 하거나 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어쨌든 조금 어렵긴 한데 너무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나타나는 물질이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죠. 어쨌든 제가 고기를 먹고 네. 빵이 생각나는 건 그거군요. 네. 그거 개가 없는 거군요. 네, 네. 저는 네. 그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만 한 2, 3일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근데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고기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네. 잘 몸도 돼요? 좀 편안해져요. 아. 네. 그렇지만 네. 이거 케토 이거 뭐예요? 케토시스. 케토시스가 나온다는 거. 네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막 생각난다는 아까 좀 거. 우리가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장기간 하지 않고 짧게 네, 그렇죠. 괜찮아요. 네, 2, 3일 괜찮아요. 딱 하고 대신에 운동 같이. 네. 운동은 네. 요즘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면 똑같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기 전과?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빵집 네. 있는 대로 달리기를 하면 안 돼요. 네. 네. 저 밀가루 네. 지금 뭐. 그럼 황제 다이어트는 네.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난 다음에 그 포만감이 좀 적어요. 네. 고기를 먹는데요. 네, 네. 네. 배부른 것과 포만감은 좀 다른 거죠. 네. 체중이 감소하지만 체지방보다 주로 체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고 그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네. 그 질소 노폐물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기 때문에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네. 이런 거 일으키기 쉬워서 네. 결국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 또한 음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역시 많은 부작용이 있네요. 네.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외에도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사과 3일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단백질 세이크, GM 식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그중에 덴마크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덴마크 다이어트면 좀 유럽풍적인 네네.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덴마크식 다이어트는요, 달걀과 채소 등을 이용한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열량 식이요법인데요. 덴마크 국립병원에서 치료용으로 개발된 식단입니다. 네. 덴마크 다이어트라 알려졌으나 유래가 확실치는 않아요. 네. 아, 달걀과 채소를 이용한 고단백 저열량 식단으로 되어 있으며 이 식이요법이 끝나면 체질이 변화되어 인체가 탄수화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주 메뉴는 삶은 달걀, 자몽, 채소, 블랙커피,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토마토 등이래요.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그쵸, 그쵸. 저열량 네.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식만 만들 때 그럼 소금이나 설탕을 사용할 수 없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주로 굽거나 찌거나 네. 이런 요리법을 하고 네. 네. 담백한. 네.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럼 운동을 네. 같이 그쵸. 하는? 함께 함께 시행해가지고. 해야죠. 그럼 다른 식이요법에 대해서 균형적인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럼- 아마도 변비는 안 생길 네. 예,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보통 네. 한 2주 정도 시행하는데요. 아, 그러면 2주 정도 하고 네. 전 궁금한 게 다이어트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통 1, 2주 정도 해라라고 네, 네.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1, 2주 하고 나면 네. 원래 자기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아니에요. 여기 덴마크식 다이어트 보니까 이제 이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
탄수화물을 안 먹게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몸으로 그러니까 변한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변화해서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쭉 가는 거예요. 운동도 하면서. 그러면 네. 저같이 일반인들은 이런 네.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몸이란 게 자기 몸이 인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몸이 어느 정도 살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인지하는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 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정상 궤도로 들어왔을 때 그 몸을 유지하려는 또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한 끼라도 계획된 식단에서 벗어나서 네. 벗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식단을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이요법 후에도 네. 감자, 쌀, 옥수수 등의 탄수화물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네요. 아셨죠? 어려워. 안 된대요. 어려워. 예,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이 700에서 9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는 크지만 그 대부분은 체수분 손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시행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게 되므로 아까 말했죠. 케톤이 많이 생성되어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 단백질. 그렇군요. 네네. 그 탄수화물은 꼭 필요해.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한테 그닥 맞지 않는 다이어트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그리고 또 저인슐린 다이어트요. 네, 네. 그건 또 뭐예요? 전 그거. 아, 예. 이제 이번에 그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사실 조금 생소한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약간 당뇨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음,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 네. 낮은 음식 위주로 구성된 균형된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2주 이상 유지하고. 유지하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 음, 혈당을 서서히 높이면서 그러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면 불필요한 지방의 합성이나 축적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네, 그렇다고 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이게 네. 어떤 저는 면이 있는지. 조금 생소해서 네. 아, 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음. 당지수가 낮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도록 하면 혈당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음 식사 때까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은 높은 식품에 비해 소화 속도가 느려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공복감이 적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 탄수화물과 채소 섭취가 많은 편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인슐린 다이어트가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면 네.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 네. 네. 당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먹으면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서 네.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 방법 네. 그리고 거기에 혈당을 적게 상승시키고 네. 인슐린 분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네. 네.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 한다는 데에서 기존 거보다 칼로리가 낮은 식품만 골라 먹는 방법까지 방법과 좀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뭐 무조건 칼로리 높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러면 했는데 이 예. 당뇨병 환자들이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고 네, 네. 그렇죠. 저 같은 당뇨병은 없으나 네.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네. 조금은 무리가 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포만감이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인슐린 네, 다이어트. 예. 좀 용어가 어렵네. 네. 그러니까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한 가지 식품만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품과 함께 조리하여 먹게 된다는 점이 있고 당지수는 어떤 음식과 같이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총 섭취량,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도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음식 섭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 가공 처리를 많이 할수록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적을수록 짜게 먹을수록 당지수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그 다른 거죠. 네, 어떠한 네. 방식으로 먹느냐에 당 지수가 따라서. 낮은 음식들은 지방 함량이 많은 경우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당 지수가 30 정도로 네. 낮은 치즈나 버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데 네. 그러나 아무리 당 지수가 낮아도 먹는 양이 많아지면
체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이어트 그렇죠. 약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거죠. 네. 예. 부작용이 오겠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여튼 별다른 운동 없이 저인슐린 다이어트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과장된 말인 것 같고요. 효과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생활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다이어트 방법에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음식이 어떠한 음식이 있을까요? 꼭 당 지수가 낮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과 함께 섞여 먹어야 한대요. 섞어 네네. 먹는다. 밥, 빵, 떡, 듣기만 해도 국수 기분이 같은 좋습니다. 네네. 탄수화물하고 네. 살코기, 네. 생선, 음. 닭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음. 전체 식사의 소화 속도와 당 부하를 낮춰준대요. 아. 네. 그리고 여기에 돼지고기가 빠졌어. 소고기도 그리고 빠졌고. 네,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도 당 지수를 낮출 수 있다고 아. 해요. 네. 네. 보통 밥, 감자, 고구마, 떡,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에 고기,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다음에 탄수화물 풍부한 음식 순서대로 선택한다면 자동적으로 식사의 당 지수를 낮출 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을 맨 나중에 먹는 거죠. 우리 네. 그냥 밥하고 국부터 먹는데 보통. 그렇죠. 네, 네, 네. 네. 예. 네, 이렇게 먹으면 살이 좀 빠질 것 같네요. 네. 채소 그러면서 먼저 항상 먹으니까. 밥상에 네. 샐러드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풀 준다고 싫어할 텐데. 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콩을 많이 사용하고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며 익힌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높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고 채소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조리하면 비타민과 무기질을 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가가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먹던 것보다 적게 먹거나 아예 굶으면 체중이 감량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네. 체중 감량에서 얼마나 적게 먹을까의 문제에서 이제는 무엇을 적게 먹느냐로 선택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당 지수만을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지금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감자보다는 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를 먹는 것이 좋아요. 아, 그러나 칼로리를 보면 100g당 130칼로리인 고구마보다는 100g당 85칼로리인 감자를 선택하고 싶어지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당 지수와 함께 칼로리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일이 당지수를 확인해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당지수가 낮은 식품군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혈당 조절 장애나 복부 비만이 있거나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시도해 볼 만하고 저 한번 도전해 보고 나중에 한번 네. 말씀드려 그럼 볼게요. 우리 생활 중에 당 지수를 고려해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첫째, 주식으로 흰쌀 대신 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인 현미, 콩, 혼합 잡곡밥을 추천합니다. 우리 쓰리언님도 지금 현미밥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고 했고요. 저 그렇게 먹고 있어요. 네. 몇 년 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바게트빵, 식빵, 소면, 떡 대신 호밀빵이나 파스타 등을 선택하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세 번째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당류가 많은 식품이 함유된 식품은 당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자, 사탕, 케이크 같은 거죠. 안 아, 좋아해요. 네네.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넷째, 고구마는 당 지수가 55로 비교적 낮지만 열량이 높으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구마 다이어트 한때도 있었죠. 다섯째, 술은 당 지수는 낮으나 열량이 높아서 주의해야 돼요. 아하, 네. 그렇군요. 와우님. 네. 여섯째, 식물성 단백질류로 두부, 된장, 땅콩, 우유 이런 당 지수가 매우 낮대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로요. 너무 기름진 조리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일의 경우는 통조림은 당분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고요. 아홉 번째는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들은 당진수가 70 내외로 높다고 하네요. 열 번째, 당 지수가 낮은 것은 날것으로 먹는 음식, 조리를 거의 안 한 음식, 딱딱한 음식,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야채류, 버섯류, 해조류, 견과류, 콩류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11번째, 일회 먹는 분량과 총 열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12번째, 당 지수를 낮추기 위해 식사 시간을 길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10분, 15분이면 후다닥 다 드신대요. 맞아요. 네. 30분 이상. 네. 꼭 씹어서. 씹어서 네. 천천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지수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당지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음식을 섭취할 때 체내의 소화 흡수 과정 중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높이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당지수 70 이상을 당지수가 높다. 56에서 69를 중간, 55 이하를 낮다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당 직수의 적용 시 개인의 차가 약간 있대요. 그래서 조리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당 지수에 적용하면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 지수가 측정된 식품은 주로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식품이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식품은 당 지수의 측정이 어렵다고 해요. 또한 실제 측정된 당 지수는 대부분 40에서 70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고 당 지수의 범위가 크지 않대요. 이상 저인슐린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인슐린 다이어트는 매일의 식생활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식사 방법으로 특정 공고기간은 없으므로 매일매일의 식생활에서 당지수를 낮추는 건강한 식사 방법을 실천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외에 어떤 게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부족하지 않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섭취되는 음식들을 종류가 5대 영양소로 골고루 포함되고 있는지, 칼로리는 적으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네, 진짜 배고플 땐 견과류 조금이나 방울토마토 정도가 좋고요. 그 칼로리도 낮고 영양 섭취도 된다고 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은요? 네. 운동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아요. 꼭 땀나게 운동하시고요. 집에서 스트레칭 같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고요. 이 근육을 풀어주면 라인도 예쁘니까요. 네. 예, 몸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되도록 운동 중에는 입에 적실 정도만 마시고 운동 후에 드시는 게 좋대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안 드시는 것보다 일반식을 줄여서 먹는 게 좋다네요. 네. 네, 체중이 높다면 처음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요요가 심하게 오니까 저탄수화물식의 식단을 섭취하세요. 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식이요법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식사를 건너뛰어 체중을 감소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체중이 줄지 몰라도 이후에는 반드시 요요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굶지 말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영양소는 높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음식, 즉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인 과일, 야채, 슈퍼푸드 등과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등을 섭취하여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요 없이 체중을 감량을 원하신다면 음식 제한과 운동을 병행하세요. 미국 영양사협회에서는 유행 다이어트를 찾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체중 조절을 위한 획기적인 식품이나 음식은 지구상에 없다. 네. 두 번째, 일부 식품군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을 망친다. 네. 세 번째, 특정한 음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사는 행위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갑 무게만 줄인다. 네. 네, 정말 마음이 와닿는 말이네요. 무엇보다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소식하는 습관과 과식, 폭식으로 인해 늘어난 위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보건소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A형 간염 예방 수칙 6가지. 1. A형 간염 안전성 확보 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2. 조개류 익혀 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 3.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4. A형 간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받기. 5. 최근 2주 이내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6. 채소 과일은 깨끗이 껍질 벗겨 먹기.
또한 요즘 일본 내염 매개 모기 주의가 당부가 있습니다. 10월 하순까지 질병 매개 모기 활동이 활발하여 모기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자녀는 일정에 맞춰 예방 접종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리와 피오나의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다이어트에 좋은 요리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다이어트 요리 땡초 볶음밥 시작합니다. 먼저 땡초 또는 청양고추, 양파, 오이, 지방이 없는 우둔살 또는 홍두깨살로 준비해 주세요. 땡초 또는 청양고추, 양파, 오이는 잘게 다져서 준비해 둡니다. 달군 팬에 약간의 올리브유를 두르고 먼저 다져둔 채소를 코팅하듯이 살짝 볶아주세요. 고기도 볶아 익혀주세요. 그릇에 적당량의 밥을 담고 볶은 채소와 고기를 올려주세요. 간장 2분의 1큰술, 참기름 2분의 1큰술을 두르고 통깨를 솔솔 뿌려주세요. 고추의 매운맛은 체내 발열과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상쾌한 가을 바람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이상 나리 피오나 와우. 기술의 쓰리연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체조 함께 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운동. 하나, 둘,